여기 흙과 녹으로 뒤덮인 낡은 은색 목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끊어진 체인 사이사이에는 70년 전 이름 모를 산등성이에서 흘렀던 붉은 피의 흔적이 검게 배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무려 1만 5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생면부지의 땅에서 목숨을 걸었던 한 청년의 유품. 이 목걸이는 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90이 넘은 노인의 손에 들려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전후를 잊지 못했던 콜롬비아 참전 용사의 가슴 시린 약속에 관한 기록입니다. 2025년 11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휠체어에 의지한 채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어루만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바로. 올해 95이 된 그는 콜롬비아 보고타의 빈민가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낡은 양복 주머니 안쪽 그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손수건 속에는 반쪽짜리 인식표가 달린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공항의 풍경과 높게 솟은 빌딩 숲을 바라보던 알바로 씨의 눈가는 이내 붉어졌고 통역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알던 그 지옥 같던 한국이 맞소? 내 친구 마리오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땅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단 말이오? 그의 질문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차가운 참호 속에서 죽어가던 전우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절규였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 오늘 이야기처럼 가슴 뜨거운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잊혀져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계를 1951년으로 되돌려 봅니다. 당시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콜롬비아의 상황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세는 불안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최정예 부대인 제1보병대대 일명 카그뉴 부대를 창설하여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20살 청년이었던 알바로 씨와 그의 단짝 친구 마리오 역시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한 콜롬비아는 1년 내내 따뜻한 나라입니다. 평생 눈이라는 것을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1951년 한국의 겨울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보급받은 군화는 딱딱하게 얼어붙어 발을 조여왔고 참호 속에서 먹는 밥은 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알바로, 내 손가락이 느껴지지 않아. 이게 추위라는 건가 봐. 마리오는 밤마다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는 발을 문지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병사들은 평지보다는 산악전에 능했지만 한국의 산은 달랐습니다. 뺏고 뺏기는 고지전, 낮에는 유엔군이, 밤에는 중공군이 주인이 되는 그곳에서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알바로와 마리오가 배치된 곳은 강원도의 한 곳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불타버려 훗날 불모고지라 불리게 된 그곳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1953년 3월 휴전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리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은 곧 죽음의 사신이 다가온다는 신호였습니다.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던 그날 밤 알바로와 마리오는 참호 속에 몸을 숨긴 채 서로의 등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겁먹지 마, 알바로.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가서 커피 농장을 하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말이야. 마리오는 목에 걸고 있던 은색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떨고 있는 알바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마리오가 참전하기 전 그의 어머니가 무사 귀환을 빌며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은 새벽 3시경 참호 바로 옆에 떨어진 박격포탄 한 발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알바로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귀에서는 삐하는 이명소리만 들릴 뿐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옆을 더듬었을 때 그의 손에 닿은 것은 차갑게 식어가던 마리오의 손이었습니다. 마리오는 복부에 심각한 파편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콜롬비아 군복을 적시며 얼어붙은 땅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알바로는 울부짖으며 마리오를 업으려 했습니다. 일어나, 마리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커피 농장 해야지. 집에 가야지. 하지만 마리오는 이미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중공군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퇴각 명령이 떨어졌지만 알바로는 친구를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오가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목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알바로의 손에 쥐어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알바로, 이건 너 가져. 아니, 부탁 하나만 할게. 마리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대신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해줘.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고. 끝까지 싸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게 되면 그때는 평화로운 이곳에 내 흔적을 남겨줘.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나 혼자는 못 가. 제발, 너라도 살아야 우리 이야기를 전할 거 아니야. 가, 어서 가란 말이야. 마리오는 마지막 힘을 짜내 알바로를 참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알바로는 눈물범벅이 된 채 뒤를 돌아보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마리오가 있었던 참호가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알바로의 손에는 친구의 피가 묻은 은색 목걸이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마리오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알바로는 콜롬비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쟁의 후유증과 가난, 그리고 친구를 두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리오의 어머니를 찾아가 목걸이를 전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아들을 기다리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알바로는 갈 곳 잃은 그 목걸이를 자신의 보물 상자 깊숙한 곳이 아닌 매일 입는 셔츠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마치 마리오가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힘들 때마다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70년을 버텼습니다. 때로는 생활고에 시달려 끼니를 걸을 때도 있었고 목걸이를 팔면 며칠치 식량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바로는 단 한 번도 그 목걸이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은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한 친구의 목숨값이었고 언젠가 한국이 평화로워지면 다시 찾아가겠다는 지키지 못한 약속의 장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 정부와 보훈처의 초청으로 알바로 씨는 70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돌아온 그는 가장 먼저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명비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철자를 찾아냈습니다. 마리오. 친구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알바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석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마리오. 내 친구여. 내가 너무 늦게 왔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의 통곡 소리가 기념관의 고요한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함께 간 한국의 안내원들도 지나가던 관람객들도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알바로는 품 안에서 70년 동안 간직해온 그 낡고 녹슨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비 아래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약속대로 자네의 목걸이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왔어. 보게나. 자네가 피 흘려 지킨 이 나라가 얼마나 훌륭하게 변했는지. 자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이제 그만 편히 쉬게. 나도 곧 따라갈 테니 그때 다시 만나서 못다한 커피 한잔 하세. 70년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에 연인원 5,100여 명을 파병했고 그중 213명이 전사하고 4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하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이름 모를 2억 만리 타국 청년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70년을 이어온 우정이 묻혀 있습니다. 알바로 씨는 한국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도운 것이 자랑스럽소. 다시 태어나도 나는 한국을 위해 총을 들 것이요. 왜냐하면 한국은 내 형제의 나라, 내 친구 마리오가 잠들어 있는 나의 두 번째 조국이기 때문이요. 오늘 밤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는 70년 전 낯선 땅에서 산화해 간 그 검은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며 친구와의 약속을 지킨 알바로 할아버지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참전 용사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촌 감동이었습니다.